공매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더 쉬워요. 의외로 공매를 제대로 배우면 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하셨던 분들은 이거 보면은 더 확신이 들겠다.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이범주 법무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18년 차이자 매월 1회 이상 전국적으로 임장 다니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공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매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처음 이제 공매 배우시는 분들은 사실 공매가 뭔지도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공매 같은 게 말 그대로 그냥 공개 매각의 줄임말이에요. 네. 공개적으로 뭔가를 매각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공매 종류로 보게 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세금 부분 안 됐을 때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가 가장 기본적이고, 네. 물건의 한 85% 90%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보면 이제 국유 재산, 국가라든지 지자체에서 보유가 있는 재산을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처분할 수 있는 거. 이게 수익액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되 입찰 받으신 분들하고 그 기간하고 다시 매매 계약처럼 새로운 계약을 좀 맺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 장점이 뭐냐면 내부를 좀 볼 수 있다. 그리고 권리관계가 깨끗하다. 국가가 다 알아서 말소시켜주기 때문에 네.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안전한 물건입니다. 물건만 잘 고르고 있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할부가 가능하다. 그게 수익 계약만 할부가 가능한 거죠? 국유재산은 거의 대부분 입찰 들어가지만 계약은 수익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네. 금액이 크면 보통 이제 할부 부분도 가능하다. 그리고 요즘에 또 가장 핫한 신탁공매, 대출 받고 나면 신탁회사에서 대출을 금액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신탁회사들이 그 대출금을 못 받으면 수익자들이 신탁회사에다가 이거를 처분해 주세요 해서 그분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그걸 처분하는 거죠. 단점 중에 하나가 신탁공매는 감정을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제 1회차 감정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2배, 3배짜리를 감정가로 알고 내가 확실하게 실거래 조사를 안 하게 되면 이거에 50% 떨어지면 싸다고 생각 들어가시면 큰 낭패입니다. 퍼센트가 중요한 건 아니다. 경매는 그래도 시세랑 어느 정도 방향성이 같은데 이건 아예 좀 다른가 봐요. 감정 평가를 안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로지 수익만 보고 내가 뭐 2배든 올리든 3배든 올리고 시작하는 거죠. 좋습니다.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일단 있고 그런 정보에 대한 게 좀 아무래도 경매보다는 덜 해서 사람들의 잘 모르거나 관심이 덜하거나 해서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또 있을까요? 권리 분석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경쟁률도 나아가지고 수익률이 좀 높다. 명도라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입찰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무서워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경쟁률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제 경매를 많이 하는 사람도 공매를 들었을 때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매각 물건 명세서가 없고 압류 명세서나 이런 걸 봐도 양식도 좀 다른 것 같고 입찰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수강생한테 항상 하는 말이 모든 게 처음에서 두려운 거기 때문에 여러 번 계속하고 익히다 보면 별 차이도 없고 네. 계속 평범하게 하다 보면 이제 네.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아예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많죠 사실은. 공매 장점이 현장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매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입찰을 하고 인터넷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자유롭다.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이 입찰할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입찰날 시간이 이렇게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네. 상세 이동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저희가 흔히 아는 압류재산 정보를 누르시면 여기 보시고 입찰 정보 이거 누르시면 흔히 아시는 경매 매각 물건 명세서가 동일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공매재산 명세서가 일주일 안에 있는 것만 떠요. 결정일이고 개찰은 여기 입찰 기간은 3월 4일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죠. 만약에 일주일 전에 오늘부터 지금 일주일 딱이잖아요. 일주일이 안 되면 이게 안 나와요. 밑에 보시면 일주일이 지나기 때문에 안 나와 있죠. 네네. 명세서를 보시면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랑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처분청이 어디 있고 매각 물건 명세서 오른쪽 상단 안에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없죠. 흔히 말하는 배당 요구 종기 일자만 있을 뿐이고 소멸 기준이 없으면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 아래 부분에 이제 이렇게 자기네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배분 요구하신 분들 말소 기준 권리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요구한 부분만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이렇구나 그래서 말소 기준을 찾아서 저희거는 근저당권이니까 말소 기준이니까 이렇게 찾아서 법정 기일과 비교해서 이렇게 저희가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필수적으로 다 떼서 팁을 드리지 않으면 다 보려면 갖고 을그를 보려면 힘들어요. 교체해서 보려면. 네. 그래서 요약본을 항상 클릭하셔서 요약본 보시면 갖고 오게 된 권리를 종합해서 나오거든요. 그걸 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말소 기준 권리를 3월 14일이기 때문에 압류 재산에 의한 공매는 나머지 부분은 다 말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이거는 압류 재산 공매만 말소가 되는 거지 말소주의에 따라서 뭐 국유재산 공매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뭐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다 인수주의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공매가 부동산 등기부등 읽을 줄 아는 능력만 있으면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일 때 선순위에 있는 세금이 나와요. 그럼 더 쉽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는 안 나와요. 이해관계인 아니면 이게 선순위에 있는 대항력이 입장하면 그보다 더 선순위인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갈팡질팡 하는데 공매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더 쉬워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잘 모르시니
부분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명도 부분에 있는 건데 의외로 공매를 제대로 배우면 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하셨던 분들은 이거 보면은 더 확신이 들겠다. 맞아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법원은 경매계 전화하면 잘 안 해주려 그래요. 근데 이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입료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를 팔아야지 수입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배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화해서 모르면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아 너무 좋다. 지금 보시면 배분 요구일이 이렇게 지금 10개가 나와 있는데 이 위에 또 추가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보여놓으면 더 접근성도 필요하고 권리 분석도 편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친절할 수 있는 것도 전화가 많이 안 오는 거예요. 많이 오면 그 계장님들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들 저는 조금 이해를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그 민원과 그걸 받겠습니까? 알 수 없는 세금은 공부에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할 수도 있다. 월, 하, 수 3일 동안 인터넷 입찰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날 여기에 매각에 대한 부분이 최고가 매수율이 발표가 나요.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정보가 끌어오면서 신청만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보증금이 5%인지 10%인지 공고문 보고 나서 그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하면 안 되고요. 절대 그 금액만 보증금을 내셔야 돼요. 그것만 입증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 그리고 목요일날 개찰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매각허가 결정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주일 빼고 공휴일 빼고 7일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매각허가 결정이 떨어져요. 그럼 그때까지는 아까처럼 지분 물건 같은 경우 공유와 우선 매수가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불허가 신청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공매 전체 중에서 입찰할 수 있는 거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고 이제 오늘 볼 거는 수의 계약에 좀 집중해서 볼 예정인데 수의 계약이 가능한 물건을 어떻게 찾는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딱 여기 써 있어요. 수의 계약 가능 물건. 말 그대로 수의 계약은 뭐냐면 일반 매매처럼 경쟁 상대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의 계약을 이 금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한 사람하고만 경쟁률 아예 없는 거죠. 네. 그 금액에 가서 이제 계약을 하고 보증금은 얼마 넣고 계약 날짜는 언제까지 하고 잔금 언제 준다는 쉽게 말해서 일반 매수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나 날짜 이런 것도 조율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모든 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제가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 개인 간 계약한 당사자끼리 모든 걸 다 의논해서 협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이게. 네. 경쟁에 입찰하지 아니하고 매각 기간이 매수 신청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기본적으로 애초부터 수의 계약으로 해주세요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물건이 있는 것도 있고 어느 부분은 내가 계속 물건을 올렸는데 계속 폐찰이 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너무 많이 떨어졌다가는 남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제 중지하고 최저 금액으로 그냥 수의 계약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넘기는 경우도 있죠. 보실게요. 최초 감정가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최저 입찰가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감정평가는 2억 1,800만 원이었는데 10%씩 떨어지다가 6차까지 아무도 안 산 거죠. 입찰 기간이 엄청 빨라요. 빨리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하루 만에 계속 내려서 일주일 만에 3억 1,000에서 거의 절반 이상 한 40% 떨어진 거죠. 그러면 어제 입찰이 있었고 또 안 들어왔는데 아직 이후 날짜는 없는 거죠. 왜 더 떨어지면 이분들이 맡겨가서 수익 내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최저 뭉촉으로 이가금으로 수익 계약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수익 계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후부터는 마지막에 1억 8,600에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 더 떨어졌다가는 나머지 뭐 권리 관계 있는 사람이라든지 수익 보시는 사람이 이 물건 더 이상 못 팔겠다 이렇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앞으로 이 시간부터 수익 계약을 하겠다. 네. 이렇게 가능한 거죠. 1억 8,600. 근데 1억 8,600이라 해서 무조건 이 금액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계약은 뭐다? 협의. 예. 그러면 더 싸게끔도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러이러하니 나중에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명도가 있고 명도가 1,000만 원 있으니 1,000만 원 더 깎아달라. 협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 6차 떨어졌는데 아무도 안 한다 그죠? 그럼 분명히 이분들은 더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경쟁이 한 명도 없다. 근데 뭐든지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수익이 나는 거지 남들이 알고 나면 수익이 나기 쉽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요게 또 보니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채가 같이 나왔어요. 이게 일주일 입찰 기간이 다양하죠. 아까 압류재산은 공매는 뭐 3일을 하고 네. 아까 수익 계약은 하루밖에 안 하고 오 84제곱인데 2억 7,700 아파트? 별래 105동. 근데 지금 유찰이 안 돼서 일주일간 아직 3월 5일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 좀 있고 항상 제기하지만 네. 공매는 이 공고문을 잘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긴급돼 있습니다. 법인의 기본 재산은 일별 경매로 해서 당사자를 하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재산하고 있는 요 표시 그죠? 보시면 토지도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요. 아파트인데 절반이 넘네 토지 면적이. 거의 뭐 한 15평, 14평이기 때문에 크죠. 그리고 제출은 온비드로 통해서 하는 거고요. 입찰 시작은 5일부터 일주일
일주일간 하는 거고 꽤 오래 하죠. 꽤 오래면 사실은 좋은 건 없어요.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그리고 개찰은 12일 날 하고 요거 개찰하고 지금 당장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는 아까 최초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으로나 이상을 하게 되면 지금 수의 계약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입찰서 제출하는 거 떨어지면 이제 그 금액 전차 수의 인상까지는 수의 계약이 가능한 거고 이렇게 가시고 입찰차 간격은 특별하게 없는 거고 보증금은 여기는 10%로 돼 있네요. 네. 어떤 분들은 5% 10% 있기 때문에 그거 항상 읽어보셔야 돼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한다. 7일 이내 잔금을 다 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7일 이내 가서 계약서만 주고 계약금을 10% 주고 잔금은 60일에 30일에 그거를 또 다시 또 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7일 이내 계약금 잔금 다 내는 건 줄 아는데 계약서를 체결한다는 소리. 낙찰 받고 나서 7일 이내 계약서 쓰고 그로부터 한 달 이내 납부해야 된다. 근데 이 한 달도 계약서 쓰고 서로 협의하에 좀 연장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계약서 쓸 때부터 그에 대한 부분을 협의가 된다라면 뭐 60일 가능하고 왜냐면 그 돈은 어차피 사회복지법인 거기 때문에 법인이 그 부분에서 양해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입찰 경쟁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가능하겠죠. 보통 경매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의 매각 기일이 잡히는 거잖아요. 공매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거는 사실은 압류재산행 공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만 일주일 단위로 떨어지는 거고 나머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신탁공매는 빠르면 하루 만에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일주일 만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뭐 8일 정도 이런 식으로 공고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입찰 기간과 그리고 개찰 일시가 언제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물건을 매일 봐야겠다. 하루 단위로 떨어진다고 하면 5일 지나면 5번 떨어지고 누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은 가장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거래가를 확실히 자기가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가다가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경쟁률 없다고 해서 갔다가는 낭패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의계약이 보면 입찰가 자체 체제에 갖고 있는 감정평가가 좀 높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대부분 말소간의 인수주의이기 때문에 그 권리에 대한 부분이 점유자든 그다음에 부동산에 공시되어 있는 제한물권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상대방하고 협의할 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책임인가를 문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공매로 소수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공매로 보는 사람 자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또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매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인수주의에 대해서 권리 분석 못하면 다 인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공략하시면 당연히 소수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명도라는 부분, 소송에 대한 부분, 허들이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남들이 가지지 않는 또 나만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매가 인터넷으로 입찰 가능하다고 너무 편하게 보실 게 아니라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명도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맡길 사람, 물어볼 대상,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어떻게 액션을 취하면 좋을지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법무사님께서 공매에 대해서 우리 교육생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강의를 오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강의로 준비가 돼 있나요? 예전에는 이제 경공매만 하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 그 시대는 지났다고 봐야 되고 자기만의 특징을 살려서 경매만 한 기술만 배워갖고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매도 알아야 될 줄 알고 공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신탁공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특수물건 부분도 할 줄 알아야 경쟁률도 적게 되고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는 물건을 입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리치스쿨에서 제가 초밀착으로 1대1로 딱 7명 한정해서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7주차 기본 강의 해드리고 끝나고 나서도 1대1로 동행 임장이라든지 법원 임장이라든지 명도 서비스부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제가 1대1 초밀착 케어 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법무사님이 가장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는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낙찰 받고 나서 이후의 절차들까지 같이 하시고 그리고 수익화 계약을 하고 그리고 뭐 매도를 하거나 뭐 전세 월세 계약을 하는 것까지 케어를 해주시니까 무엇보다 이제 교육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7명 소수 정예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소수 정예고 인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법무사님은 한 분인데 또 인원이 많아지면 한 분 한 분 신경 쓸 수 있는 그 빈도수가 적어지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셔야 이게 마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교육이 단순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낙찰도 받고 끝까지 책임지면서 수익까지 보장할 수 있는 반을 하면서 소수로 직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연도에는 집중적으로 진행해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